저는 버라이어티 미디어 그룹 엠버린의 배진희입니다. 저희 엠버린은 2007년 이제 무대 영상 제작 및 이제 공연 영상 제작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JYP 그 월드 투어,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어떤 K-팝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여러 공연들을 진행을 하고, 이문세 씨, 이선희 씨, 안테나 뮤직 등등의 이제 여러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대중음악을 이끌어가는 이제 아티스트가 주로 작업을 했고요. 여러 프로모션, 그리고 전시, 혹은 프로젝션 매핑이나 어떤 홀로그램 등등의 기술적인 부분까지 좀 넘나드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계속 해왔던 것들을 답습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어떤 테크놀로지나 혹은 등등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제가 해왔던 것들에 접목을 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 확장해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공연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그것들을 좀 시도를 하다가 그 공연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의 시도가 사실 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파이가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영역으로 뭔가 확장이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대응하고 또 도전을 하면서 그런 또 미디어의 변화를 좀 함께 좀 수용하고 진행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요즘에 모든 건 다 미디어로 표현이 되는데 뭐는 미디어 아트고 뭐는 미디어 아트가 아닌지에 대한 경계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조형물을 찍은 것 자체도 사람들이 그 조형물을 보지 않는 이상 그럼 조형물을 찍은 이 사각 프레임 안에 어떤 그런 촬영물도 미디어 아트로 볼 수 있는 거고, 페인팅을 하는 작가의 어떤 그림이 영상화 돼서 모션 그래픽으로 움직이고 애니메이션을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페인팅을 하는 작가의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사실 미디어 아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고민하는 어떤 그런 사회 현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고민이라든지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모두 미디어 아트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앞으로도 더 굉장히 급속하게 확장되고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크지슈토프 보디츠코라는 그 폴란드 작가는 프로젝션 매핑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주제가 유태인 학살, 인종차별,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정말 되게 퍼블릭한 공간, 박물관 벽면에 그걸 매핑한다든지 하는 걸로 굉장히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알려줬고, 윌리엄 켄트리지라는 작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작가인데 약간 인종차별, 인권 문제에 대한 작품들을 계속 이제 미디어와 어떤 드로잉과 여러 작품들로 표현하는 그런 작가도 있고요. 라파엘 로자노 해머라는 이제 캐나다 작가도 최근의 작품은 이제 미국과 그 멕시코 경계에 이제 라이팅으로 미디어 아트 작품을 전시하면서 하늘은 국경에 경계가 없다라는 어떤 내용의 작품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 모든 어떤 작가들의 작품들은 이게 공공예술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게 어쨌든 사회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사람들에게 굉장히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굉장히 울림을 주는 그런 어떤 그 작품들로 사실 다시 재구성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미디어 아트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미디어 아트가 꼭 굉장히 뭔가 돈 있는 사람들 혹은 뭔가 나의 어떤 지적 유의, 지적 허영을 좀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생각해보는 혹은 고민해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공공예술의 하나의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되게 유행했던 제주도의 빛의 벙커라는 어떤 그런 제주도의 전시 작품도 사실 프랑스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만들어졌던 그런 프로방스 지방이나 이런 데에서 광산 지역을 거기를 어떻게 도시재생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유입하지? 그런 걸로 영화들을 거기 벽에 프로젝션을 했던 거를 제주도에
가지고 와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사실 기획이 된다거나 하는 것들도 보면은 다 연결이 되고 어떤 그런 연계가 되는 어떤 프로젝트거든요. 저는 요즘 생각하는 건데 말로만 하는 거는 네,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그거를 진짜 누가 실제적으로 실행해보느냐 안 해보느냐가 사실 그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거를 사실 습작이라도 조금씩 해보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하나의 어떤 그런 퍼즐판의 피스를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어쨌든 본인이 모은 피스가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그것들을 생각하고 만들어보고 다시 생각하고 만들어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3M이라는 기업의 그 모토가 되게 좋았는데 그 모토가 시작하라 최대한 빨리 라는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3M 자체도 시작할 건 빨리 하고 망할 건 빨리 망하자 이게 그냥 그 기업의 모토더라고요. 사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잖아요. 변동성도 많고 뭔가 예측할 수 없고 그런 시대에는 조금 더 뭔가 실행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해지는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사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미디어 아트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사실 미디어 아트를 전공해가지고 그거를 미디어 아트 작품은 실제적으로 조형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페인팅이라든지 이런 작가들은 그런 그림을 팔고 그거를 수익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있는데 사실 미디어 아트 작품이 팔려가지고 그거를 수익화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미디어 아트를 접목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기업들 예를 들면 일본의 팀랩이라든지 캐나다의 모멘트 팩토리라든지 프랑스의 컬처 스페이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의 행보를 좀 따라가 보면은 아직도 그게 이제 굉장한 수익화를 냈다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테크놀로지는 바뀌고 그럼 계속 어떤 자본을 투자해서 계속 다른 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미디어 아트 작가에 대한 포텐셜은 사실 누구나 미디어에 관심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로 어떤 깊이를 만들어내는 수 있느냐 그거는 그거에 대한 인문, 철학, 사회,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아울러서 자기의 생각을 다 종합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본인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의 결과물로 낼 수 있는 사람 그걸 미디어를 활용해서 그런 사람들이 포텐셜이 있을 수 있겠다고는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이제 꼭 그런 어떤 주제나 어떤 현상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사실 작품에 담지 않고 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써보지 않는 홀로그램 시스템이래. 그럼 내가 거기에다가 꽃을 띄우든 나무를 띄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최초의 홀로그램 미디어 아티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보력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이 계속 생각하고 관심 있고 뭔가 좀 사회적인 메시지를 혹은 본인이 관심 있는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한 것들을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실행력과 어떤 기획력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건 모두 본인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결정된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디어 아트가 과연 미디어 아트 작가, 미디어 아트로 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지나 그것들을 내가 어떤 재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충분히 하고 미디어 아트 작가를 해야겠다,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5월 달에 있었던 이제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 콘서트 비욘드 라이브에서 이제 AR 기술을 이제 온라인 공연에 접목한 작업들 진행을 하면서 그 컨텐츠 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혼합 현실과 확장 현실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포트폴리오들을 만들고 있고요. 몇 년 전부터 어떤 외국에서 되게 고가의 미디어 서버를 그런 어떤 장비들을 좀 구입을 하고 그것들을 좀 R&D를 하고 그리고 그 R&D 하는 시간 동안 또 이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씩 저희도 이제 시도를 해봤던 것 같은데 그걸 전시에도 써보고 공연에도 사실 자체적인 공연을 만들어서 또 써보기도 하고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까지 어떤 국면을 맞을 줄은 몰랐었는데 그런 걸로 저희가 이제 잡았던 방향이나 어떤 생각들을 조금 더 가시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AR로 컨퍼런스들을 하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자동차 프로모션이라든지 어떤 기업 프로모션 혹은 그것들로 어떤 자체 컨텐츠를 만드는 AR, XR 콘서트라든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작업들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지금은 제작의 의뢰가 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수행하면서 그 경험을 축적을 하고 있고 그 경험의 축적으로 언젠가는 저희 IP가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진행이 되던 모든 것들이 사실 비대면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컨텐츠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바뀌고 있거든요. 어쨌든 오프라인 기반에서 일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 운용을 해오던 어떤 그런 일들 했던 사람으로서 그게 사람들의 기억으로만 끝나던 순간들이 기록이 되면서부터 굉장히 두려워요. 그게 기록이 되면 유튜브든 어디든 굉장히 그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그 어떤 프리프로덕션 단계, 그러니까 기획 단계부터 사실 그거를 마무리 짓는 포스트 프로덕션, 후반 작업 단계까지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면밀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그냥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하나를 정말 잘 해야지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고, 하지만 그만큼의 그런 시대인 것에 반해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아직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아직 굉장히 또 미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모두 영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영상 제작사인가 대행사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계조차도 되게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게 다 영상으로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다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고 운영을 하고 마무리까지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좀 사실 오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업에 대한 그런 큰 카테고리가 변화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온오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믹스가 되는 어떤 상황들이 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오프라인에 대해서 그건 사람들의 욕구인 것 같아요. 그게 어디를 가서 직접 오감을 체험하고 그것들을 본인 눈에 직접 보고 사실 찍혀 있는 걸 본 거랑 내가 가서 본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보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공간에 가보고 싶고 향을 맡고 싶고 어떤 소리를 듣고 싶고 하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그런 컨텐츠를 좋아하고 유희거리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놓치고 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게 온라인과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을 좀 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그것들을 나중에 오프라인 시장이 좀 확장이 됐을 때 그게 온오프라인이 믹스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드는 게 지금은 좀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혼합현실의 컨텐츠를 저도 기록이 되는 컨텐츠로 만들면서 느낀 건데 이거에 대한 시장은 시장대로 또 사실 저는 파이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공연뿐만 아니라 방송, 영화,
여러 가지 어떤 그 산업군으로 사실 확장이 될 거라는 좀 그런 업계를 좀 관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선택과 집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현실주의적인 관점만 갖고 있어도 이런 도전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너무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하고 있으면 뭐 더더욱 못하겠죠. 이런 도전이나 이런 것들.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실행을 해보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고 그게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의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테크니컬적인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사실 동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펼쳐놓고 봐야 되는 그런 되게 넓은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갖느냐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누가 더 많은 관심을 갖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으로 좀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